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체도 뭐 중요하겠지만 도형에다가 삼각비를 표현해서 주어진 길이를 삼각비로 설명하는 능력이 더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거기다가 문제에다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덧셈 정리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같이 해보겠지만 그 와중에 삼각비를 그 그림에다가 써서 이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능력, 그걸 연습해보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수각 외의 삼각비를 알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각이 아닌 삼각비를 알기 위한 노력이다. 이해갑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들이 30도, 60도, 45도 이런 녀석들의 삼각비랑 0도나 90도처럼 완전 특이한 녀석의 삼각비랑 이 두 개만 보통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데 사실 응용해서 알면 더 알 수도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30도나 60도짜리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1대 루트 3대 루트 3대 루트 6대 2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세 개의 선변의 길이를 어떻게 돼?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75도의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사인 법칙을 쓰시면 코사인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값들을 조합해서도 되고 그러면 30도와 45도의 차이인 15도도 구할 수 있어? 없어? 15도도 구할 수 있거든? 15도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여기가 15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1대 루트 3인데 여기 루트 3이면 루트 3 빼기 1이 만들어져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15도인 거 알고 여기 루트 6인 거 아니까 15도도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아는 값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기존에 아는 각이 45도 30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각 알파랑 베타를 알면 이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삼각비를 알아나가려면 당연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원이에요. 원. 삼각비 자체가 애초에 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요. 이 각을 베타라고 놓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놓고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알파나 사인 베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값을 몇 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녀석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하시면 요 길이가 사인 알파다. 요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뭐다? 사인 베타다. 이 값이 뭐다? 코사인 베타다.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데이터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궁금한 게 뭐라고? 그런 서로 모르는 두 각에 대한 얘기인데 걔네들의 사인 코사인을 내가 알고 있다면 걔네들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차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묻는 거죠. 이렇게. 합이면 뭐가 돼요? 합이면 요 노란색 선이 뭐야? 바로 이 변의 길이가 1일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뭐로 푸는 게 제일 좋을까? 기본적으로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이 나와야지만 선분을 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 하나 내려주시고요. 여기서도 요렇게 수선의 발 하나 내려주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셔야 삼각비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여기가 알파니까 엇각으로 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는 뭐가 돼? 똑같이 여기도 알파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하나씩 길이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인 베타에다 뭘 때리면 된다고? 코사인 알파를 때려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코사인 알파를 때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알겠죠? 이런 녀석을 때려주시면 요까지 길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 길이도 마저 구해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베타에다가 뭘 해주시면 된다고? 사인 알파를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사인 베타에다가 사인 알파를 때려주기 시작하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랑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라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만 계산을 하면 다 끝나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미 수선의 발을 그려놨기 때문에 뭘 해주면 될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베타에 코사인 알파를 취해서 만든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곱한 녀석에서 빼주기를 뭐야? 요 길이를 빼야 되는데 요 길이는 뭐냐면 사인 베타에서 다시 사인 알파를 곱하면 이 길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길이를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인 알파에서 사인 베타를 해주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삼각비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요 녀석이 덧셈 정리고 당연히 달달달달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을 좀 하자면 플러스를 뭐로? 마이너스로 바꿔줄 수 있을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베타로 바꾸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베타를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도 코사인은 어차피 부호가 안 바뀌니까 앞에 내비두는 거고요. 사인 같은 경우만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 사인 같은 경우 부호가 바뀐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여기다 똑같이 빼기를 해주시면 베타가 마이너스가 돼도 사인만 부호가 바뀌고 코사인은 부호가 안 바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다시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덧셈 정리의 간단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고 이때는 알파랑 베타가 90도가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껏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탄젠트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탄젠트라는 방법은 여기서 요걸 하나 그어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누게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바로 뭐예요? 탄젠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바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분의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이 떡칠되어 있는 걸로 탄젠트를 구하기가 조금 뻑적지근하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양쪽에 같이 나눠줍니다. 분자 분모에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가 된 셈인데 코사인 알파 베타의 곱을 어떻게 해준다고 위아래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위가 지워져서 뭐가 돼요? 탄젠트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왔으니까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끼리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코알파 코베타로 나누면 코알파끼리 서로 지워지고 코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긴 탄젠트 베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가 얘를 싹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여기를 나눠주시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 세 개의 공식을 어떻게 하시라고?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엄청 많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원래는 공식으로 배우면 이렇게 기본적인 덧셈 정리 말고 뭐 2배로 만드는 배각 공식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하는 반각 공식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3배각 공식까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합성도 있고 합을 곱으로 곱을 합으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 공식을 배워야 되면 외울 게 한가득이었어요. 알겠죠? 너무너무 외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뭐라고?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렸죠. 알겠죠? 다 빼버리면서 정말 핵심만 남았습니다. 핵심만 남았는데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또 교과서가 너무 적은 부분도 있어. 예를 들면 배각 공식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는 배각 공식을 그대로 써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덧셈 정리를 응용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안 나왔어요. 교육과정 한번 바뀐 이후로 한 번도 배각 공식을 직접 써야 되는 건 안 나왔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배각 공식 수능이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위험한 게 우리가 이게 미적분이라는 게 체계적인 과목이라서 점점 쌓여져 올라가잖아. 나중에 뒤에 가면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치환적분 같은 걸 할 때 삼각함수는 무조건 치환이 좀 돼요. 치환이 될 때 배각 공식이나 반각 공식이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거 덧셈 정리에서 유도된다라는 드립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게 뒤에 가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덧셈 정리라면 간단히만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이건 사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배각 공식은 2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알파 베타에다 뭘 넣으면 돼. 그냥 똑같이 알파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사인 알파가 되는데 사인 알파에 더하기 알파가 되면 어떻게 돼? 사인 2알파가 만들어져서 2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알아놓는 게 좋기 때문에 알아놓으시길 바라고 이 녀석이 언제 많이 쓰이느냐 이럴 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에 뭐가 됩니까? 서로 곱이 되죠. 얘랑 같이 비교되면서 같이 쓰이는 녀석들이 뭐냐면 이런 녀석들이 쓰일 거 아닙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뭐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1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뭐라고 만들어지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뭐야?
곱인 거지, 곱. 알겠죠? 곱.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합하고 곱을 알면 어떻게 돼? 각각을 개수로 집어넣으면 그게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면서 합하고 곱만 알면 각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여기서 무엇을 알고 있어요?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곱만 알더라도 어떻게 돼? 2알파 플러스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여기다 더하면 어떻게 돼? 바로 합의 제곱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이 돼서 원래는 합과 곱을 둘 다 알아야만 되는데 제곱이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합, 오어, 곱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삼각함수 값을 특정 지을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합을 줄 때도 있고 합을 주는 게 훨씬 더 많고 이렇게 곱을 주면 곱을 주지 않고 대신 뭘 줘? 사인 2알파를 주겠지. 알겠지? 그렇게 주더라도 나머지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구할 때 쓰이기도 하니까 요 공식 정도는 기억해 놓는 게 좋겠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같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 2알파 역시 많이 쓰이죠. 이 녀석이 반각 공식으로 이어지는데 반각 공식은 저도 개인적으로 나는 교육과정상 반각에 300각에 뭐 합곱에 곱합에 다 나왔었던 시절이었는데 반각 공식은 저도 잘 안 외웠었어요. 그냥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거의 역연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반각 공식이니까 굳이 반각 공식은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저라고 막 다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죠. 그냥 저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쓰니?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가 되면 코사인하고 사인 값이 둘 다 어떻게 돼? 둘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둘 다 살아있으면 그만큼 연립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가 사인이 많다. 그럼 사인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뭐라고?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로 해서 사인 쪽으로 몰아주거나 알겠죠? 아니면 코사인 쪽으로 몰아주거나 코사인 쪽으로 몰아주는 게 뭐야?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돼서 코사인 쪽으로 몰아주거나 이렇게 사인 쪽으로 몰거나 코사인 쪽으로 모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까지는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이해 갑니까? 자, 절대 안 하겠지만 연습 문제를 해봅시다. 이걸 여러분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인 3알파를 한번 구해봅시다. 사인 3알파를 구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3배각 공식이라고 한다고. 저 안 외워요. 여러분도 안 해도 됩니다. 외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습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알겠지? 공식 개념 아니고 문제인 거예요. 옛날엔 개념이었어. 근데 지금은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만약에 이걸 구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부득이한 상황이 왔다고 치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사인 2알파 더하기 알파 값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덧셈 정리를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사인 2알파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되고 코사인 2알파에다가 사인 알파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아는 대로 묶어보니까 뭐가 됐다고?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됐었으니까 이 사인 알파는 그대로 갔는데 코사인 알파가 얘랑 결합되면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죠.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걸 활용해서 한쪽으로 사인 쪽으로 몰아줄 수 있지. 그럼 이 녀석을 묶어서 1 사인 제곱 알파다.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문제가 풀리게 된 거예요? 다 사인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된 거지. 자, 그럼 여기도 사인이 있고 그럼 얘도 뭐로 몰아주면 좋겠어? 사인 쪽으로 몰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사인 쪽으로 몰아줘서 이렇게 사인 쪽으로 몰리는 녀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거고요. 여기다 사인 알파를 곱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인 알파가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니까 사인 알파가 총 몇 개 있다고? 3개의 사인 알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인 제곱 알파가 2개 빠지고 또 2개 빠지니까 몇 개? 4개의 사인 제곱 알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공식이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던 공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3배각 공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한번 연습해 볼 친구는 코사인 3알파를 한번 유도해 보시면 얘랑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배각 공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탄젠트 2알파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탄젠트 2알파 같은 경우도 2 탄젠트 알파가 만들어지고요. 2 탄젠트 알파가 만들어지고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 라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따로 공식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알파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했다.
요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에 관련돼서 잠깐 재밌는 얘기만 하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시죠. 자, 만약에 삼각형 ABC의 탄젠트 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탄젠트. 자, 삼각형 ABC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각의 합이 무조건 몇 도다? 180도다라는 특징이 있죠. 알겠죠? 여러분 이걸 배웠었으면 이 탄젠트의 배각 공식을 통해서 탄젠트 내각, 삼각형의 내각의 탄젠트들의 성질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탄젠트 C가 있어요. 탄젠트 C. 탄젠트 C는 이 각의 값을 탄젠트에다 집어넣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편의상 당연히 A랑 B랑 C는 직각삼각형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면 탄젠트가 무한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빼고 직각이 아닌 케이스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탄젠트는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여기까지 동의? 파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죠. 왜냐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자, 그리고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에요? 주기가 파이니까 얘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알겠죠? 필요 없는 녀석이고, 탄젠트는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니까 이 녀석을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A 더하기 B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탄젠트 A 더하기 B 공식이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1 마이너스 탄젠트 A 탄젠트 B가 밑으로 깔리고 더하기니까 여기가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관계식이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넘겨요. 이 녀석을 넘기면 뭐가 되냐면 탄젠트 C에서 탄젠트 ABC의 곱을 뺀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만 넘긴 거, 이 분모만 넘긴 거, 이 분모만 넘긴 겁니다. 탄젠트 C에서 탄젠트 ABC의 곱을 뺀 게 된다고. 맞죠? 그러면 그 곱을 뺀 걸 곱을 넘기고 나머지 요 합을 넘기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런 사실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A와 탄젠트 B와 탄젠트 C의 합은 탄젠트 A와 탄젠트 B의 탄젠트 C의 뭐와? 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합과 곱이 상당히 서로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과 곱은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시면 뭐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중에 우리가 뭐 탄젠트 값을 알 만한 게 정삼각형밖에 없어가지고 정삼각형을 넣어보시면 탄젠트 값이 얼마예요? 루트 3이거든요. 다 더하면 어떻게 돼? 3 루트 3이에요. 다 곱하면 어떻게 돼? 3 루트 3이에요. 그래서 항상 똑같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탄젠트 값은 합과 곱이 같다라는 것을 덧셈 정리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덧셈 정리랑 배각 공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배각 공식은 교육과정이 아닌데 왜 알아놓는다고? 나중에 치원적분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좀 쓰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알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또 알아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성이 있습니다. 삼각함수 합성. 알겠죠?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합성도 교육과정에서 엄밀히 말하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합성 공식을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참 그래요. 대치동이랑 저 공사랑 참 궁합이 안 맞아요. 맞죠? 아, 애들 시험 기간이고 공부하는데 공사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1년 내내 그래. 맞지? 그럼 언제는 뭐 공사해도 돼? 수능 끝나면 논술 해야 되고. 맞죠? 논술 끝나고 나면 12월 달이 좀 한가하긴 한데, 왜냐면 연말에 개강하고 논술이 12월 초에 끝나니까 그 사이에는 또 그거 해야지.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해야지. 설명회 하는데 와 이래봐. 어머니들 싫어하지. 아, 여기 학원은 공사하느라 난리구나. 이렇게 하고. 그럼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기말고사 뭐 그다음에 또 고1, 고2, 고3 엇갈려서 시험 치고 맨날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사하지 말라기도 좀 그렇고. 그 또 저게 그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밤에 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시끄럽게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침부터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바로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합성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합성을 완벽하게 공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교육과정도 아닌 거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 정보만 뽑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 알겠죠? 이렇게 된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죠? A 코사인 더하기 B 사인 세타인데, 자, 요 녀석을 최대 최소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성은 뭐였냐면 얘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바라본 거거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뽑으면 되냐? 요렇게 뽑으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가 합성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서 합치면 절대값을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A 제곱의 A,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고 여기 코사인 세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죠. B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인 세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뽑고 나는데 일부러 쟤를 더 복잡하게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합치면 얼마가 나와? 무조건 1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만든 이유가, 이렇게 뽑은 이유가 뭐라고? 제곱해서 합치면 1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똥강아지들이 1이 안 나오고 이상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제곱해서 1이 나오게끔 숫자를 만들어주고 나면 얘네들을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삼각함수라고 설명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사인 알파가 되도록, 예를 들면 이 값이 코사인 알파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합치면 1이 되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해서 앞으로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뭘 만나도 제곱해서 합친 놈이 1이 된다. 이런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사인하고 코사인을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매개변수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곱해서 합쳤더니 1이 나온 거야. 그럼 뭐라고? 사인하고 코사인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아이디어는 하나 알아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정리하시면 뭐가 되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똑같이 뽑아 나간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알파를 더한 거죠. 어디다가? 세타에다가.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사인 알파가 이거고 코사인 알파가 이거인 알파에 대해서 얘를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 다르게 생긴 두 삼각함수를 합쳐서 이 변수만 똑같다면, 같은 세타에 대해서 돌아간 녀석이라면 얘를 뭐로? 새로운 삼각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인 x 세타 그래프가 있었는데 사인 세타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었어. 이걸 주기가 뭐야? 플러스 a에서 어디까지라고? 플러스 b까지라고요. 얘랑 별개로 주기가 달라.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까지라고. 알겠죠? 얘랑 별개로 주기가 달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 0인 건 맞아서, 근데 주기가 달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코사인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a고 여기까지 얼마야? 마이너스 a인 코사인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런 코사인 그래프하고 이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맞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간 이동을 한다고. 이동을 하지만 느낌상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충분히 크고 여기가 충분히 큰데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다 보면 중간 쪽 어딘가 되게 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합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냐면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한 바퀴 똑같이 돈다, 이렇게요. 알겠지? 얘네끼리 막 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지네끼리 더해지면서 또 다른 거대한 뭐가 나온다고? 거대한 새로운 삼각함수가 만들어진다를 보여주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보니까 어디까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까지니까 원래 있던 a랑 b보다 어떻게 돼? 적당히 버프 받아가지고 더 커지게 되겠죠? 루트 a제곱에다가 더하기 b제곱을 때렸으니까 a보다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폭넓은 삼각함수 하나로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게 덧셈 정리라고 보시면,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단순히 의미에 국한됩니다. 이건 의미에 국한되고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어요. 어차피 교육과정도 아닌 것을 의미를 파악해서 무엇하겠니? 당장 문제 풀 때 쓸모있게 갖고 오면 되는 거겠죠. 문제 풀 때 언제 쓸모가 있을 수 있냐면 요때 쓸모가 있는 겁니다.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는 세타가 잘 보세요. 세타가 뭐뭐일 때 뭐뭐인지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뭐뭐일 때 최대값 뭘 갖는다? 최대값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갖는다. 알겠죠? 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모르잖아?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시켜도 돼. 교육과정상.
합성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뭘 배울 거니까 이거 끝나고 덧셈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덧셈 정리를 알아야 극한과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좀 끝나면 뭐 될 거라고?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할 줄 알게 될 거야. 그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어차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하필이면 이런 형태야. 그러면서 출제자는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애들이 미분하면 되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미분 말고 합성으로 슥슥. 알겠죠? 그럼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알겠죠? 모르고 나는 그냥 미분할 겁니다. 꾸역꾸역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 잘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무엇일 때 최대값이 되느냐? 혹은 최소값은 언제 될까? 최소값은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1대가 되겠죠. 알겠죠? 근데 언제가 최대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안 하고 언제 1대 최대이다. 언제 최대가 되는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최대값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당연히 값으로 따지면 언제가 될 때야? 여기가 뭐가 될 때? 여기가 사인이 제일 커질 때는 언제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지. 그래서 값으로 따지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값으로 따지면 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때인데, 요러면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고. 알겠죠? 어차피 이거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인데 사실상 필요하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푸시는 게 좀 더 편리하냐면, 코사인 대 사인이 봐봐. 요 앞에 붙어 있잖아요. 숫자가. 옆에 숫자가 붙어 있잖아. 코사인 대 사인이 딱 뭐일 때? A 대 B일 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코사인 대 사인이 A 대 B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루트가 들어가고, 루트가 들어간 그런 값이 돼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분모가. 이런 값이 깔려 있어야만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야 A 대 B가 되지. 코 대 싸가 요 앞에 있는 개수하고 비율이 똑같으면 돼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 여기가 B면 여기도 B인 비율이 되면 된다고. 왠지 보세요. 세타가 뭐야?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는 코사인하고 사인이 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정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사인 알파였잖아. 그게 뭐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코사인 알파였잖아. 이게 뭐가 되고? 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코랑 싸가 딱 A 대 B가 될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역시 연습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사인 세타 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순간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세요. 3, 4니까 여기다 3, 4 써. 알겠지? 그럼 3, 4 하면 대각선이 얼마야? 5지? 코사인 세타가 5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가 된다고. 최대값은 3과 4니까 그일 때 최대가 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실제로 풀어보시면 5분의 9고 5분의 16이니까 둘이 더하면 5분의 25가 돼서 5가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를 빠르게 구하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훈련은 좀 해놓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A 코사인 세타랑 B 사인 세타가 제일 커질 때를 구할 때가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꼭 삼각함수 파트에서 안 나오더라도, 이 단원에서 안 나오더라도 더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중간 단계로 하나 나와요. 그러면 쓱싹 이렇게 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 합성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고, 이런 방법으로 푸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엉뚱하겠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배운 적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뭔지 알아?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나? 코시-슈바르츠 기억 안 나요? 슈바르츠? 슈베르트 말고 슈바르츠. 맞죠? 왠지 뭔가 수학 같잖아. 코시 붙으니까 수학자 같잖아.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둘이 곱했으면 얘는 둘이 곱했으니까 끼리끼리 곱한 녀석보다는 크다. 요거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등호 조건이 언제라고? A 대 B는 X 대 Y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단 등호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 등호 조건일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제곱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앞으로 빠져나가고, 코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 제곱 더하기 사 제곱이 그 유형은 얼마야? 1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뭐예요? 얘네 둘의 비율이 같을 때잖아. 여기서 비율이 같을 때라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비율이 A 대 B일 때가 제일 커지는데, 등호가 제일 클 때가 값도 커지고 등호가 제일 작을 때 값도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벡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아니니까 하지 말죠. 아닙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 조건이 없어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 양수 조건이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모든 좌표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알겠죠? 절대 부등식이에요. 제약 조건이 없는 절대 부등식이라서 좋아요. 그죠? 산술기하 평균보다 이런 점에서는 더 우월하죠. 여기까지가 합성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본적인 공식을 아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급선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말고 더 배우지. 뭘 배워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배우죠. 자, 일단 그런 것들을 배울 때 공식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공식은 사인 세타 분의 1이 뭐야? 코시컨트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뭐야? 시컨트 세타고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뭐야? 코탄젠트 세타니까 이건 일단 정의로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딴 거 도대체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뒤집는 건데. 알겠지? 일단 요럴 때 가끔 쓰이고요. 요 녀석은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또 다른 케이스죠. 맞습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치환할 때도 많이 쓰이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요. 알겠죠? 탄젠트 세타가 될 텐데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구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거니까 요 길이가 시컨트 세타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니까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맨 마지막 요게 중요합니다. 기하적 활용, 이게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적 활용, 이렇게요. 오케이? 수능 볼 때 국어시험 딱 끝나고 수학시험으로 돌아가면 국어시험의 내용이 머릿속에 싹 지워져야 되겠죠. 그 딱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돼? 솔직히 안 돼요. 국어랑 수학이 졸라 중요한데 그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빠박 시험이 치러지니까. 맞죠? 안 돼요. 그 왜 맨 처음에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국사를 1교시에 보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1교시에 보든 뭐 언제 보든 최소한 국어랑 수학을 좀 떨궈 놨으면 좋겠어요. 국어, 국사, 수학 이러면 어때요? 수학할 때 좀 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럼 밥을 너무 늦게 먹게 되지. 아니면 너무 일찍 가야 되나. 그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억울할 케이스가 애가 국어를 망쳐서 멘탈이 나가서 수학을 못 봤다 이러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들을 때마다 졸라 억울합니다. 어쩌라고. 맞지? 국어를 망해서 멘탈이 나가서 수학을 틀렸대.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너는 멘탈 나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어를 잘하자. 내가 국어 중요한 거 몇 개 찍어줄 테니까 꼭 공부하도록 하자. 뭐 어떻게 해 내가 그거를. 그런 말을 할 말이 없어. 근데 국어는 최소한 그런 소리 안 듣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멘탈이 나가서 국어를 망쳤다. 이 새끼는 뭐 답이 없잖아요. 알겠죠? 지각을 해서 시험을 못 쳤다. 그 새끼도 그 지 잘못이잖아. 그죠? 근데 국어를 망해서 수학을 맞췄다. 이게 좀 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느낌 오죠? 그럴 것 같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야, 씨발, 국어를 망했어. 국어를 망하면 어떻게 수학을 잘 보냐? 국어를 망했는데 괜찮아. 국어는 망했지만 아직 수능은 많이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국어 망치는 순간 수능 그냥 끝났다 싶지, 죽고 싶고. 뭔 말인지 알겠죠? 제 조교 중에 하나가 국어를 되게 잘하는데 수학보다 국어를 훨씬 잘해서 국어에서 점수를 따야 대학을 가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평소처럼 국어를 다 풀었는데 OMR 카드를 쫙 체크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체크하다가 맨 마지막 장을 아까 안 푼 장이 하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풀다 보면 이 페이지는 다음에 풀어야지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풀어야지를 수능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까먹은 거야. 여유 있게 다 풀고 딱 하는데 이 깨끗해요. 1분 남았는데 씨발 좆됐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좆됐다 싶겠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OMR 카드를 봅니다. OMR 카드 쭉 보니까 왠지 일대 셀 시간도 없어. 왠지 3이 좀 없어 보여. 그래서 그냥 3으로 줄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OMR 카드 낸 거예요.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망했다. 개 망했다. 맞죠? 와, 넋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놓고 자기감이 몰려오니까 자기 주력 과목이 국어인데 집에 간다고. 어차피 망했으니까. 삼수다. 이러면 그게 재수생이었거든, 그 당시. 삼수다. 이러면서 이제 가방을 쌉니다. 간다고. 근데 마침 강의실에 친구가 있었어. 교사실에. 야, 그 수학은 치고 가라. 야, 그게 어떻게 하냐. 근데 짐 싸고 이러면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다른 고사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병신 망했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알려준 거지. 그 좋은 친구가.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맞잖아. 야, 국어 망해도 아직은 혹시 아직 아모른직다. 들어보셨죠? 아모른직다란 말이 아직.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멘탈 잡고 시험을 쳐야겠다 하는데 수학 시험 치는 내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수학도 잘 못 본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국어 그렇게 망치고 나면 수학이라고 뭐 신나서 풀었겠니? 망한 것 같으니까 점심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알죠? 도시락 딱 깠는데 엄마 얼굴 보이는 거. 씨발, 나 같은 새끼를 주라고 밥을 싸주셨구나. 밥을 못 먹겠는 거죠. 알겠죠? 밥을 못 먹게. 이러니까 이제 나 간다고. 또 가는 걸 또 그 새끼 친구가 또 잡아줬어요. 걔도 아모른직다. 그래서 이제 해고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맞았던 거야. 3으로 줄을 그었잖아. 하나만 3이 아니고 나머지가 다 3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맞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들아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아닌 게 이게 수능이 몇십만 명이 보잖아. 몇십만 명이 보는데 봐봐. 객관식이잖아. 그럼 만약에 5분의 1로 찍었다고 쳐요. 네 문제를 찍었다고 쳐. 그럼 25분의 25의 제곱이니까 625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뭐라고? 4개를 찍어서 이 새끼가 4개를 다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5분의 1 확률이 25분의 1 4승이니까. 알겠지? 근데 625명이 말이 625명밖에 없어? 졸라 많아요. 수능 치는 애들 50만 명 있다니까? 그 어떤 새끼는 10개 찍었는데 10개 맞은 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10개는 좀 오바고 한 6개 찍어서 6개 다 맞는 새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새끼는 3등급 실력대인데 쭉 올라와도 1등급 딱 찍고 얘야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의사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이상해 상태가. 뭐 좀 그래 그러면 이 새끼 수능에 그 625분의 1인가 남이 중에 말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그걸 다 맞은 거야. 9점수 나왔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아까 아모른직다고 말렸던 친구 있잖아. 걔보다 잘 본 거야. 그러니까 아모른직다는 뭐라 생각한 거냐면 잡아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이 봤으면 신이 그 풍경을 보고 있었으면 졸라 웃겼겠죠. 병신 지는 지보다 잘 본 애한테 집에 가지 말라고 붙잡고 앉아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능 서로 채점을 QC만 서로 채점하는데 분위기 쎄했겠죠. 야, 너 그래서 국어 몇 점이야? 너 아까 망했다. 빨리 채점해 몇 점이야? 97. 이렇게 된 거죠. 97. 아까 하나 틀렸으니까. 나 94인데. 좋겠다. 잘 봤다. 고맙다. 야, 네 덕분에 그래도 시험 봐가지고. 야, 고맙다. 그래. 좋겠네. 알겠죠? 자기는 또 못 봤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수학도 하나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니? 시험을 찍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가 멘탈이 나가면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수학 멘탈을 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치는 거예요. 왜냐면 줄을 그어놨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간신히 멘탈 보여잡고 한 거죠. 그 당시 걔는 나형이어가지고 나형이니까 그나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어 끝나고 수학 칠 때까지 있지. 수학 칠 때까지. 요때가 뭔가 국어를 떨구기 위한, 국어를 내 머릿속에서 잊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 갑니까? 국어를 잊고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동의? 자, 그게 방법이 뭐냐면 국어를 잊는 방법은 국어를 잊어야 돼. 국어를 잊어야 되면 어떻게 돼? 절대 못 잊어요. 나중에 너네 누구랑 헤어져 봐라. 나는 걔 없이 살 거야. 나는 걔가 정말 싫어. 해봤자 걔가 계속 떠올라요. 그게 아니라 걔를 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랑 집중하다 보니까 얘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걔는 진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나쁜 년이지. 계속 회상해봐야 계속 지만 괴로운 거예요. 알겠죠? 걔 갖다 버리는 거고 그거는 버리고 수학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그렇다고 봐봐. 졸라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가 어때?
국어 시험 끝나고 킬러 문제 그동안 못 푼 거 하나 갖고 와서 풀기 이러면 어때? 멘탈 박살나지. 그 다음에 머리 너무 써서 피곤해지지. 안 되죠. 아주 가벼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수학 문제도 아니야. 어떤 습관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수학에 하기 위한. 그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기하적 활용이에요.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을 그냥 국어 끝나고 수학 치는 사이에 그리시고 언제든지 수학 시험 치기 전에는 이런 그림이나 그림에서 놀면 돼요. 무조건 수능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냐? 일단 반지름 1인 4분원 하나 그리세요. 알겠죠? 반지름 1인 4분원 하나 그리시는데 요렇게 가서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세타라고 수직을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반지름 1인 4분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길이들이 있어요. 여기다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하시고 여기도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길이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고 여기도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얘를 쭉 연장을 시킵니다. 얘도 쭉 연장을 시켜요.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밑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돼요?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알겠죠?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 요 길이가 1일 때 또 직경이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요 삼각형이 뒤집어지면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당연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죠.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분의 길이를 보면 바로바로 그게 삼각비로 바뀌어서 선분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면 그건 빠가예요. 알겠죠? 그냥 생각해볼 거리는 없어.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냐고는 다른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애한테 3 곱하기 6이 18인 걸 알려줘. 초등학교 1학년한테. 3을 6번 더했더니 18이 나오네? 이거 하고 36 했는데 갑자기 걔가 18 튀어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 알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세요. 요 점의 이름을 O라고 하고 요 점의 이름이 메이니까 P, 여기 수선의 발이 Q, 요 수선의 발이 R 이렇게 된 겁니다. R.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 또?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고 P에서 연장을 시켰으니까 RS, 저쪽으로 한 녀석은 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한 녀석이 뭐예요? T인 거죠. 알겠죠? A, B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가운데 교점은 C, 요 점은 D라고 얘기를 할 때 이해 갑니까? 요거 세 개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코시커트 세타에 해당되는 길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컨트 세타에 해당되는 길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코탄젠 세타에 해당되는 길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5개를 찾아보세요. 이거 값에 해당되는 선분을 거꾸로 찾아보는 겁니다. 뭐 있어요? 일단 무조건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되는 건 시컨트 세타입니다. 시컨트 세타는 뭐냐면 코사인을 때려서 1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 1 탄젠트 세타의 빗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D, 선분 OD가 시컨트 세타고요. 이쪽만 시컨트 세타인 게 아니에요. 이쪽도 시컨트 세타입니다. 왜냐면 1에다가 탄젠트 세타니까 OS 이러면 시컨트 세타예요. 이런 그림에다가 선분에다가 삼각비 표현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면 수학시험이 시작될 거란 얘기죠. 그럼 국어는 어느새 잊어먹습니다. 국어를 떨치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수학에다 집중을 하시는데 빡세지 않고 가벼운 거. 알겠죠? 자, 코시컨 세타도 해볼게요. 코시컨 세타는 사인 세타를 곱해서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OT가 됩니다. OT. 반대로. OS의 반대쪽인 OT가 됩니다. OT. OT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코시컨 세타는 또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지만 어이없게도 뭐가 있냐면 CT가 있습니다. CT.
CT에다가 여기가 똑같이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을 때리면 요 길이 1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건 정말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어려워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있다고? CT가 있습니다. CT. 어렵습니다. 인정. 이런 거 다시 한번 그리면서 뭐 하라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라고. 약간 마라톤 선수 뛰기 전에 이렇게 약간 몸 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알겠죠? 코탄젠 세타 가볼게요. 코탄젠 세타는 뭐예요? 탄젠 세타를 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DT. DT가 탄젠 세타가 되는 겁니다. 탄젠 세타를 곱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DT가 되겠죠. 이 DT. 요렇게. 요 길에다 세타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봐봐. 이게 빨리빨리 안 되잖아.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이건 다 한다니까? 여기다 1하고 놔. 그럼 이거 얼마야?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초월함수의 극한과 기하. 이런 문제 있잖아. 세타 0으로 보내는 거. 그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바로바로 필요하지. 이건 금방 하는데 이게 오래 걸려. 이게 A야. 이게 세타야. 이거 뭐야? A 탄젠 세타. 맞아요? 이건 뭐야? 이건 A. 시컨 세타. 시컨 세타라고 하든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하든 일단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여기가 A야. 여기가 A. 여긴 뭐야? 여기는 A 코탄젠 세타. 알겠죠? 사인 세타니까 코시컨 세타. A 코시컨 세타.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선분의 길이를 바로바로 삼각비를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노딜레이로 일어나야 된다고. 당연한 것처럼. 알겠죠? 그래야 기하 문제를 풀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 점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교재 다시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학함수 뒤에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문제는 안 푼 거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